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두고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던 시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출산율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는 질문 대신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물론 미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무한한 것도 아니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은 몇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국 사회가 마주한 3가지의 뚜렷한 미래 시나리오를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천천히 가라앉는 사회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경로, 일종의 기본값 같은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래가 어떤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모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활력을 잃고 가라앉는 것, 그것이 이 시나리오의 본질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출산율은 0.6명대에서 그냥 굳어져 버리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럼 자연히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인구는 늘어나니까 연금과 의료 재정의 압박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지방은 사실상 소멸 수준으로 인구가 줄고 반대로 수도권은 과밀로 터져나가는 그런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역동성이라는 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성장은 멈추고 정치는 압도적인 수의 노년층 유권자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세금과 각종 부담은 늘고 복지는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그 모든 무게는 갈수록 줄어드는 젊은 세대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옮겨집니다. 이들에게 선택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사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래로 넘어가 보죠. 작고 강한 기술 국가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인구 감소를 문제로 보는 대신 하나의 상수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아주 급진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출산율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사실상 멈추고 대신 적은 인구에 최적화된 초효율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기술의 힘으로 완벽하게 대체하겠다. 말 그대로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력이 필요한 모든 영역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하고 국가의 자원은 소수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구와 자본, 인프라는 수도권과 몇몇 거점 도시로만 모이고 그 외 지역은 기능적으로 축소되거나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 전략은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로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불평등과 해체된 공동체죠. 사회는 기술을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와 자동화된 시스템의 관리를 받는 다수로 분리될 겁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걷어차이고 효율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차갑고 기계적인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앞에 2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인데요. 출산율이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삶의 질과 사회 구조라는 원인을 바꾸는 선택, 바로 사회계약의 재설계입니다. 핵심은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워도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결과 출산율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사회 자체가 붕괴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3가지 전환이 바로 그 핵심 철학입니다. 첫째, 출산율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 둘째, 끝없는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복지를 좀 늘리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살인적인 집값, 과열된 입시 경쟁, 장시간 노동문화 같은
우리 사회의 구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대수술에 가까운 거죠.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인프라를 만들고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육아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시나리오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 세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주 불안하게 뒤섞여 있는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한국의 모습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도권의 대기업과 첨단 산업은 이미 두 번째 시나리오, 작고 강한 기술 국가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죠. 반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대부분의 지방과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구조는 첫 번째 시나리오, 천천히 가라앉는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인 사회 계약의 재설계는 일부 정책 영역에서 미미한 시도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현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사회 전체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방향을 트는 건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개인의 시간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죠.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대 담론을 넘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생존 전략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평균적인 한국인의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어떤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절실하게 개인인 나는 이 세계의 미래가 혼재하는 현실 속에서 어디에 발을 딛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멸종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또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